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특정 주자를 위해 기다려줄 수 없다 여러 차례 못 박았기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입당이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 과거에 선을 그었었지만 두 사람의 지역구격인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격 회동하여 합당 등을 논의한 사실이 공개되어 그동안의 악연을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약 63%에서 90%로 27%포인트 이상이 껑충 뛴 것인데 선진국은 같은 기간 증가폭이 5%포인트 이하여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 채무상환 부분에서 빚을 갚는 부담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 택배노조가 파업 참여자 수를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이 전체 택배기사의 10%가량이라 당장 택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도 약 100만 건 이상의 배송이 멈춰 도미노 배송 지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중량을 초과한 물품의 배송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배송 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으로 해온 것입니다. 한편 15일 노사정 3자 회의가 장기화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대전이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맑겠고 호남 내륙엔 오후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화산업의 강자가 일본이라는 건 옛말이 된 걸까요? 네이버 웹툰이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200만을 돌파하는 등 해당 국가들에서 매출 및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지난달 게임 앱을 제외한 전체 앱 내에서 매출 4위를 차지했다고도 하는데요. 네이버 측에선 국내 검증된 컨텐츠뿐 아니라 현지 아마추어 창작가들을 발굴하는 등 생태계를 구축한 점도 성과의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 남아공, 한국이 초청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국제적 관심사는 미국의 중국 견제이지만 한국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에 중국 견제의 딜레마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G7 정상들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한편 일본에선 게스트로 한국 초청은 괜찮지만 G7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